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윤종석 수석연구원입니다. 지난해 3월 팬데믹 발생 이후 처음 주식을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분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 초까지는 주식을 통해 재미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팬데믹 저점에서 100% 넘게 올랐으니까요. 제 주변에도 동학개미 분들이 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으로 돈 벌기 쉽던데? 라고 저에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식으로 돈 벌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라떼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건 대학생 시절이던 200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대학생 중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내 투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정말 주식에 관심 많은 소수만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 개인이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공모펀드에 가입하고 펀드 매니저가 잘 운용해 주기를 바라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주린이 시절이던 당시 저의 목표 수익률은 1년에 30%였습니다. 제가 가진 시드머니를 고려했을 때 연간 30%씩 8년 정도 수익을 거두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주린이였지만 2006년 7월부터 2007년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50% 넘는 상승을 보인 덕분에 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또한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왜냐고요? 방학 때 제 일상을 얘기하면 오전 9시 한국 증시 개장 때부터 오후 3시 장 마감할 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증권사 HTS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지 않으려고 물은 최소로만 마셨고 점심은 국에 말아서 마시듯이 먹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면 마감 시황 확인부터 시작해서 매크로 환경 분석, 개별 투자 종목 분석 등을 했습니다. 밤 10시 반이 되면 미국 개장 초반 분위기를 살피고 다음날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미국 마감 시황 확인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낮에 HTS 보는 시간을 줄인 것 제외하고는 방학 때와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생활을 상당 기간 지속했더니 삶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잠시 스쳐 지나간 것을 제외하고는 운 좋게도 2007년 말까지 투자하는 종목마다 목표했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매수하고서 며칠 만에 목표 수익을 실현한 종목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팬데믹 이후와 비슷한 시장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전업 투자자도 아닌 대학생인데 이게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투자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같은 프로 투자자와 아마추어 투자자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최고의 프로 투자자였으면서도 아마추어 투자자가 유리하다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1977년 5월부터 1990년 5월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연평균 29.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린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집이나 직장과 꽤 가까운 곳에서 10루타 종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피터 린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피터 린치에게는 딸이 3명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함께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목적은 쇼핑이었지만 속내는 종목 발굴이었습니다. 딸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좋아해서 그 기업의 매장을 찾는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매일 들르던 도넛 가게였던 던킨 도너츠도 그의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아내와 딸들과 쇼핑하면서 백화점이나 마트를 방문해 발굴한 종목들은 그에게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종목들인 던킨 도너츠, 월마트, 맥도날드, 타코벨, 갭 등은 피터 린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활 속 발견한 종목들입니다. 앞서 제가 주린이 시절 소위 현타가 찾아와 투자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을 응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HTS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환경과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리고 뉴스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 주식 매수에 적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미리 이야기하지만 HTS상의 차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현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매크로 환경과 개별 종목의 분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중순 아이폰 3GS가 특정 통신사를 통해서만 개통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통신사 주식을 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이폰 3GS가 대박 날 거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팟을 mp3 플레이어로 사용하고 있던 저한테는 이게 휴대폰으로 나오면 당연히 대박 날 수밖에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5,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기에 해당 통신사의 ARP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타 통신사를 이용 중인 고객도 아이폰 3G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달이 되지 않아 30% 가까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피그스 국가들의 재정 적자 위기 등에 하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후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CNN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이 긴급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 어떡하나? 물론 일본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식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주말 동안의 리서치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동차 관련주라 생각하고 월요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관련주들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제 주식은 어떻게 됐냐고요? 2달도 안 되어서 5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운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똑같은 뉴스를 접했는데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3월 천안함 피격,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다음 공격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 4월 12일로 기억합니다. 저녁에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N은행 ATM 기기에 갔는데 먹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전산망이 다운되어 복구 중이라는 속보들이 있었습니다. 해킹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해킹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인터넷 보안 업체인 A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한 달이 지나 검찰 수사를 통해 북한의 해킹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50%쯤 수익이 났을 때에는 A회사 오너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면서 테마주가 되어 10루타에 가까운 수익을 거둔 종목이 되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어땠냐고요? 남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20% 넘게 하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제 투자가 늘 성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해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애플의 아이폰 4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기대하며 정전식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투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폭망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처음 투자했을 때에는 제 판단대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가속화되며 해당 기업의 터치 패널 출하량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고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보유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뒤에 해당 기업 분석을 너무 소홀하게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M&A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매수자가 누군지 자세히 분석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성장세만 믿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수자는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만 매몰되어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 흑역사를 쓰게 됩니다. 저의 주린이 시절의 모습이 혹시 주린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하루 종일 주식만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팬데믹 직후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을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주린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주식을 분명 위험자산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자산인 주식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자산 증식에 있어
필수 불가결합니다.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 내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주식 투자 전략이 있지만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투자 방법 중 하나로 활용했던 생활 속에서 혹은 뉴스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다가 혹은 뉴스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모두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나요? 커피 마시면서 스타벅스 주식 사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느 항공사 비행기를 타실 건가요? 국내 항공사 비행기? 외국 항공사 비행기?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일상 속에서 뉴스를 통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에 너무 확신을 갖다 보면 확증 편향이 되어 투자에 실패하거나 투자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린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성공적인 투자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